투익컨설팅 FC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농 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투익컨설팅에서 디지털 금융 컨설팅 IS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디지털 금융 컨설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요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ISP, 즉 정보전략계획이 합쳐진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융회사들이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는 것을 디지털 금융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다른 말로 요즘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 IoT나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솔루션들을 다 합쳐서 정보통신 기술을 합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전통적인 운영 방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상품을 파는 스토어에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수익이 완전히 다변화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디지털화된 금융 컨설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금융 컨설팅은 기업 문화를 변신하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생산, 판매, 소비를 디지털화한 방식으로 바꿔내는 것이고요. 그런 컨설팅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금융 컨설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우리 회사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짧게는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퀵인 과제부터 중요하게 선정된 과제는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하죠. 두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산업 전체가 비대면화 체계로 완전히 탈바꿈해가는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컨설팅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하다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선진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학습을 해서 우리 비즈니스의 모델이 적정한지를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까지 검토받는다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단 비용과 인력이 조금 더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런 디지털 금융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고객사 담당자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컨설팅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획된 것을 기획부서 자체가 사실은 모든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은 경영진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을 갖고 스폰서십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경영진이 스폰서십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디지털 금융 컨설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설팅 회사와 주기적인 상담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상담은 단순한 협의를 떠넘어서 우리 회사를 컨설팅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 설명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컨설팅사가 생각하는 안을 들어보는 이런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회사마다 한 번씩 이렇게 거쳐서 우리 회사에게 가장 적합한 컨설팅 회사가 어디인지 그런 기준들을 좀 삼아가시는 일들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디지털 금융 컨설팅을 수행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은 기술적 과제의 실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필요하다면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위한 기존 조직의 변경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자일 팀의 신설, 빅데이터 팀의 신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조직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부서에서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까지 컨설팅 회사에서 여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실제 원하는 디지털화된 우리 회사의 투비 이미지까지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젝트 종류 후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과 추진 인력이 사실 확보가 되면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은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규정과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새롭게 시도되는 이런 조직들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 조직에 대한 KPI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과 지표를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거나 그러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해 년도는 어디까지, 내년도는 어디까지 해서 이 조직이 회사 내에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스폰서십을 줘야 하는데요. 그 스폰서십의 대표적으로는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서 전사 차원의 디지털화된 교육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금융 컨설팅에 대해서 서비스의 소개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수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종류 외에는 무엇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 결국 회사 내에서, 금융기관 내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외부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 제일 잘 맞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금융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